자, 오프라인에서도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ESC 2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만있어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오프라인 저는 이석종이고요. 북중식 상무님이시죠? 전무님, 북중식 전무님.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화면을 돌려서야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외장 카메라 하나 장만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김성수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설종명 부사장님, 해줘야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요거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상원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호 상무님, 네. 신종화 대표님, 네. 김대현, 아까 단톡방에서 그 직함 때문에 제가 헷갈렸었는데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김대현 이사님이시죠? 예, 김대현 이사님.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참석, 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김대식 이사님, 싱가폴, 김도식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식입니다. 싱가포르에 계시고요. 네. 김도식 이사님 혹시 들리시나요? 잘? 예, 잘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의 김기혁 상무님. 예, 안녕하세요. 김기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 중이라서 잘 끊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배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들렸는데? 도광희 전무님은 마이크 못 쓴다, 사용해요. 사무실이라서,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공유 중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혹시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신 분이 오늘 이제 김대현 이사님까지 5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12명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빌렸는데 더 참석하실 분들은 더 참석하시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 김대현 이사님이에요. 58명이었는데 59명으로 제가 단톡방에 초대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초대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그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는데 제가 사실상 유튜브는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그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편집하려면. 그래서 지난번 것도 원래는 이렇게 잘라갖고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2시간짜리를 올리는 바람에 보면 분석하는 거 보면 뭐 거의 지속해서 본 시간은 한 2분, 3분 있더라고요. 그게 분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분석된 게. 자, 그래서 요번 모임은 제가 여기 뭐 암거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암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들을 이제 좀 정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한데 혼자서 만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큰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럿이서 공동으로 작업한 것도 사실상 저도 처음 들어봤지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더군다나 물론 이제 직원하고는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5명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는 뭐 그때 같이 머리 맞추고 합시다. 이건 지금 상당히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아이템도 많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서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물론 뭐 리눅스 투발즈나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고 있겠죠. 있으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런 것과 그것도 좀 스타디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더라고요. 개념 그렇고 또 그런 소스 코드를 공유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방법,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소셜 코딩인데 엔지니어링 관계된 어떤 성과품을 만들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이죠. 저의 계획인데 물론 뭐 제가 이 문서는 지금 개발 프로젝트라는 이 문서는 원래 이제 조사한 이메일로 다 공유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 닥인데 구글 닥 당연히 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실상 이걸 그대로 그 웹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ESC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 설명서이면서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설명서가 따로 있고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상용 소프트는 그렇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소스가 다 공개돼 있다 보니까 개발 설명서가 곧 사용 설명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진행을 사실상 여기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부서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갔다 절로 갔다 하는데 지지난달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도 조금 섞여 있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모임도 제가 했던 게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뭐 그러니까 UI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소통하는 부분 입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계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입력, 계산, 출력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뭐 UI 그러니까 GUI를 통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든 그게 이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입력한 사항들이.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데이터 저장 형식을 고민을 해봤는데 뭐 보통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예를 들어서 A로드라는 프로그램의 입력 파일을 보면 그냥 이진 파일로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건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거꾸로 이제 오픈소스에서는 거의 다 이제 텍스트 형태가 많고 사실 보면은 이제 워낙 읽고 쓰기가 하드디스크도 SSD에서 읽고 쓰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굳이 읽고 쓰는 데 효율성을 위해서 이진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데이터를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장하는 데이터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저장 형식은 J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 진영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만든 형식이라고 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자바 JSON 형식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이고 그래서 키와 밸류 이름은 홍길동이고 생일은 뭐 5월 29일 나이는 30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딕셔너리 형식과 거의 유사하죠. 키밸류 형태잖아요. 파이썬 데이터 형식 중에 딕셔너리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자바스크립트도 그렇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웹에서도 그렇고 이 제이슨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쓰고 그래서 파이썬에도 제이슨을 지원하는 내장 모듈이 있습니다. 제이슨 그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서 얘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 놓은 개수도 있고 그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뭐 제가 올린 강좌에서 보면 키다스 이 강좌가 우리 많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제이슨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 보면 제이슨 파일을 임포트 제이슨 파일을 오픈해서 로드하면은 그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데이터 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저철 타고 오시는 분 메모리 상에서의 데이터는 이제 그 딕셔너리고 실제로 그게 파일로 써지고 이런 것도 이제 제이슨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딱히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컬버트 디자인.py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인스탄스, 우리 클래스는 어떤 틀이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객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놈을 인스탄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스탄스를 제이슨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스탄스들이죠. 인스탄스들을 쭉 리스트로 연결한 그 리스트에다 집어넣고 걔를 파일명을 주면 걔가 이렇게 제이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이슨 파일로 어떤 파일명에. 이게 사실상 입력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콘크리트 매터리얼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걔는 콘크리트 매터리얼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FCK하고 그 단위 중량이죠. 이게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이 인수죠. 걔 두 개를 넣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이 값도 구하고 뭐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구하고 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해야 될 거는 요걸 통해서 뭐 여기 이 값도 구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얘를 이 클래스를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요 30메가파스칼하고 2300kg 요거만 주면은 나머지는 이 값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니까 걔는 계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자 값만 저장하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그 정보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뭐 컨트랙터, 뭐 시공사,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펌은 뭐 이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다, 뭐 그다음에 사이트 이름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포라는 놈의 그러니까 클래스명이거든요. 이게 클래스를 만들 때 얘네들이 지금 그 생성자, 그러니까 그 뭐 밑줄 하고 init 갖고 뭐 생성자를 갖고 그 클래스를 만들 때 그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인자를. 그 인자의 항목이죠. 인자의 항목들만 가지고, 물론 이 밑에는 다른 이 클래스에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딱 필요한 그 요소들만 저장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인스턴스가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인스턴스가 여러 개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네들을 난 다 저장하고 싶다 파일로. 그러면 그 인스턴스의 모든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들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산 결과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인자들만 저장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 파일. 요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생성이 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에는 이제 결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콘크리트 매트리얼을 요거만 입력했는데 이제 요 콘크리트 매트리얼 요 클래스에는 뭐 탄성계수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쭉쭉쭉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가 있고 그 인자를 통해서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결과까지도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일단은 데이터 파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요 포맷,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 그 브릿지 정보도 들어가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브릿지를 하나 생성하면은 시작 스테이션, 끝 스테이션, 그 다음에 뭐 스판 랭스, 뭐 이렇게 쭉 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선형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하나의 큰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요거의 포맷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형성하기 위한 인자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원이죠, 재원. 우리는 재원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현한다고 그러죠. 구현하는 건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현재는 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까지도 어떤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핸들링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원래 파이썬은 잘 아시겠지만 동적 타이핑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언어들은 뭐 C나 뭐 심지어는 비주얼 베이직도 처음에 선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얘는 뭐 인티저야, 얘는 뭐 리얼, 그러니까 플롯 실수야 이렇게 선언하는데 얘는 없거든요. 얘는 실행 중에 똑같은 변수명에 A에다가 인티저를 넣으면 걔가 인티저가 되고 막 실수를 넣으면 그냥 플롯이 되고 막 그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옛날 버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타입 힌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CK다. 그럼 이것은 이제 실수죠, 실수. 실수다, 얘는. 얘가 지정한 건 아니에요. 얘가 실수라는 거 지정한 건 아니에요. 여기 그냥 힌트입니다, 힌트. 어디까지나. 그래서 MC는 뭐 플롯이다. 얘는 2300이다. 물론 뭐 2300이 정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점 5 이런 걸 안 쓰겠지만 아무튼 실수로 이렇게 정했는데 요걸 쓰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명확해요. 우리가 FCK라는 변수명을 보면 얘는 FCK야 그러면서 뭐 30, 35, 40 이렇게 쓰고 얘는 MC야. MC는 뭐 단실량인가 보네. 그럼 뭐 얘가 2300 이렇게 이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입, 그러니까 뭐 지진 구역이 1구역이냐 2구역이냐 그러면 사실상 그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리 I자 쓰잖아요. 원래 I 로마자 I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진 구역은 I로 쓰는 게 1, 2 이게 로마자죠, 로마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타입을 써주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타입이라는 게 사실상 클래스명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파라메타의 디폴트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MC는 2300과 같은 걸 이렇게 주면 됩니다. 변수 선언할 때, 그러니까 함수 선언할 때 여기다가 뭐 MC는 이렇게 지금 플롯 해놓고 요 땡땡하고 이 데이터 타입은 이거는 그냥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원래는. 근데 는하고 2300 하면 얘는 MC를 안 쓰면 2300으로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거의 2300짜리 쓰잖아요. 단위 중량. 그러니까 이런 거는 2300 해놓으면 나중에 그 얘를 이제 그 입력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생성자잖아요. 생성자 입력할 때 MC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고 그냥 FCK만 뭐 35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일 땐 디폴트 값을 써주자. 그럼 이제 타이핑 양이 좀 줄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요거 이제 그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가 보니까
혼자 하면은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근데 결국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더라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나도 한 2, 3주 후에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짠 것도 2, 3주 후에 보면 이게 뭔 뜻이야? 최대한 예,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라가 아니라 남이 이걸 본다고 생각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명과 같이 쓰자. 키워드 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키워드도 같이 써준다는 얘기죠. 인자명을 여기다 같이 써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호출해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0이 뭐고 2400이 뭔지 그냥 나중에 보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하자라는 게 이제 약속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계산 결과는 메소드 또는 속성으로 리턴하는, 속성을 갖고 리턴하는데 계산 근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우리나라 그 성과품의 문제이긴 하죠. 계산 근거를 다 옛날에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사실상 웃기는 거죠. 원래는 그러지 않고 결과만 우리는 레포팅하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특성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값만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다 계산 근거를 적어주는 게 아주 이게 오히려 더 일이 많은 그 아웃풋이죠. 아웃풋 파일을 만드는데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값과 계산 근거, 값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고 계산 근거는 결국은 텍스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 근거는 텍스트 형태로 리턴하고 이게 클래스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만들면 스트링이라는 요런 요게 이제 뭐 매직 메소드라고 해갖고 파이썬에서는 이게 숨겨져 있는 어떤 약속된 그러니까 프로퍼티죠. 메소드도 있고 프로퍼티도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리턴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잠시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계산 근거도 보여주고 값도 구해야 되니 이거 일을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콘크리트 메터리얼이잖아요. 이 콘크리트 메터리얼이라는 클래스를 나중에 여기서 제가 테스트 코드를 하나 밑에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요게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인스턴스고 요 클래스명에다가 FCK 300을 주면은 이제 속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탄성계수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갖고 요 탄성계수도 만들어졌는데 주는 거는 내가 이거 하나밖에 FCK밖에 안 줬는데 여기 탄성계수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FCM 탄성계수 말고 또 FCM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거 우리 FCK를 이게 뭐죠? 유럽 코드에 있는 그 강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그거 저렇게 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기 한 게 요거는 당연히 값이니까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냥 값을 갖고 calc EC 그러니까 탄성계수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는 FCK와 MC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했어. 그럼 뭐 얼마 이상이면 그리고 뭐 보통 단위 중량이면 얼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뭐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럼 값은 그냥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탄성계수를 넘겨주는 데 있어서 계산 근거를 이때 같이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요거는 이제 레이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손으로 쓴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스트링으로 리턴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은 그러니까 이거 딕셔너리죠. 값을 그냥 이건 값이에요. 그냥 탄성계수 값이니까 얘는 그냥 뭐 실수겠죠. 몇만 이렇게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레이텍이라고 해갖고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학식처럼 잘 보이게. 근데 요거는 요렇게 뭐 이렇게 수식에 이게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 값과 그 계산 근거를 같이 리턴해 주자. 갖고 값만 가지고 또 나중에 그걸 또 다 그 계산 근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일이니까 아예 어떤 값을 구할 때는 그 구하는 수식을 같이 리턴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트로 돌아다니자.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은 계산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도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이 방법을 일단 써보자라고 했고, 나중에는 조금 연구를 좀 더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예입니다. 함수로 계산 결과를 리턴할 때 이렇게 벨이라는 키에다가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이 탄성계수 값 자체를 숫자를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인스턴스 그 리턴된 값에 벨 키를 이용해 갖고 이 값을 이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계산 근거, 그러니까 아웃풋을 만들려면 여기서 리턴된 뭐 스트링 형태라는 건 이제 이렇게 그냥 쭉 단순하게 쓴 거고, 레이텍은 이제 그 수학 수식처럼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추후에는 제가 수식 스트링을 자동으로 레이텍으로 만들어주는 걸 만들면 될 거는 같아요. 지금 제가 레이텍을 만들자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레이텍을 만들면 좋은데 레이텍을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고, 수식을 자동으로 레이텍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는 분명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참 그거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저번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엑셀에서 삽입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삽도는 SVG 포맷을 쓰자. 요게 이제 SVG 포맷 많이 씁니다. 그냥 뭐 HTML, 그러니까 웹에서도 쓰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만든 기능들을 웹 앱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파이썬으로 된 그 SVG 그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어떤 재원을 표시하고 뭐 삽도를 그리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 아닌 거죠,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거 암거 계산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단면 가정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런 삽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선 치수성 기능, 이렇게 선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한데, 이런 치수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근데 분명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파이썬용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웹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용으로. 왜냐면 뭐 어차피 좌표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선 그리는 거, 그다음 동그라미 그리고 뭐 텍스트가 가장 복잡하더라고요. 텍스트는 선, 원, 호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걔는.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삽도 기능은 나중에 추후에 밀어놓고, 일단은 진행은 뭐 공통 라이브러리들을 좀 다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딩 규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파이썬 하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그 사실상 파이썬 만든 사람이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영문으로 된 여기 들어가 보면 구글, 재밌는 거는 구글 여기 파이썬 가이드 들어가 보면 구글이 C 랭귀지는 이렇게 합시다 스타일을.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픈소스 시대다 보니까 물론 회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네들 회사 안에서. 야,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줄 길이를 막 100칸 넘어가도록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짧게 막 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면 이제 소통이 힘들다. 그래갖고 이런 것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통키 때 무슨 용어 통일집을 하나 만들어 막 돌려도 하나도 안 맞고 막 나중에 다 뭐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PEP8이라는 문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PEP라는 문서는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뭐 PEP8은 요거 스타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원래 들여쓰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덴테이션을 들여쓰기 4칸으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된 것도 누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집단지성으로 번역을 한 거죠. 조금씩 번역합시다 그래갖고.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그냥 뭐 내용 자체가 코드 레이아웃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들여쓰기는 4칸을 공백으로 합시다. 탭 이런 거 쓰지 말고 2칸으로. 저는 전에 이거 읽어보기 전에 되게 2칸으로 했거든요. 4칸 띄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f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if 조건이 이거 and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읽기 좋게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이게 행렬을 쓸 때 그 이행 3열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명을 쓰고 그 함수명이겠죠. 함수명을 쓰고 여기다 가로를 넣고 여기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면 다 그냥 거기가 끄떡여지는 되게 단순한 거죠. 이거는 뭐 코딩 이렇게 뭐 파이썬 기능하고 상관없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분할해서 함수화한다. 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튼 코드 자체는 그걸 분석이 끝나야지 이게 뭐 하는 건 아는데 그걸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명만 보면 얘가 뭐 하는 코드다.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분할해서 함수화하자라는 게 이제 취지고 뭐 어떤 사람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4줄 이상이면 무조건 함수화해라는 둥 막 4줄 이상이 반복된다. 여기저기 나타난다. 그럼 그 함수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있었는데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렇고요.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이름 만들기도 힘든 거잖아요. 뭐 and 뭐 하는 함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함수명이나 변수명은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alc as required. 그러니까 필요철근량 구한 계산. 그럼 이제 이 결과가 필요철근량이라는 거는 명확한데 만약에 이게 명사 이게 동사 없이 as require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산된 결과인 건지 as require라는 게 물론 이게 이제 함수명이니까 계산을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함수인지 계산 결과인지 그러니까 이게 함수명인지 변수명인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글 문화권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막 하다 보면서 결국은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변수명 자체가 영어로 물론 한글로 할 수도 있어요. 한글로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한글 처리하는 게 에러를 아주 그냥 양산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변수명과 함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 얘는 클래스명이야.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돼 있다. 얘는 함수명이나 변수명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대문자로 씁니다. 아까 이제 전체가 대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이렇게 뭐 카멜 이게 이제 낙타 등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가면서 이제 콘크리트하고 메터리얼하고는 다른 단어니까 이거를 섞는데 맨 앞자만 크게 한다. 상수는 전체 대문자로 한다. 여기서 이제 요게 상수인데 액티브. 그래서 상수는 이게 전체 대문자다 그러면 얘는 상수네. 얘는 값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변수를 만들 때 수식의 기호 중 요거는 제가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제가 만드는 규칙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호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FCK를 그냥 뭐 물론 뭐 설계 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계 강도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뭐 강도, 스트렝스 오브 뭐 디자인 스트렝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기호로 쓰면 되게 편하니까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방법과 FCK 그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어차피 그죠? 이게 편한데 제가 왜 이렇게 하자고 했냐면은
나중에 아까 레이텍이죠, 레이텍. 레이텍이라는 놈이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잘 보이게 그러니까 수식처럼 그 위아래로 막 분자 분모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얘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지켜 그러니까 이 PEP8에 보면은 구절에 그런 게 나온다고 해요. 꼭 이걸 지키라는 건 아니다. 될 수 있으면 지키라는 거지. 이게 뭐 문법처럼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수식 기호를 쓰다 보면 이건 FCK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알파, 베타 뭐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알파라는 특수 문자를 써버리면 이것도 아까 그 한글처럼 결국은 또 알파를 쓸 수는 있어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다 실제 이 명칭을 써준 게 좋다. 영문 명칭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터브 거기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알파벳 모양하고. 그래서 얘는 안 써요. 대문자는 얘는 안 쓰고 다 소문자만 쓰고 이런 거 뭐 델타, 대문자 델타는 가끔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대문자 델타로 이렇게 쓰고 소문자 델타는 이게 이제 나중에 마크다운이라고 이제 그 텍스트를 이용해 갖고 쉽게 이렇게 워드처럼 꾸며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요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닥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함수를 정의할 때 그 다음 줄에다가 요거 세 칸 쓰면은 요게 그냥 코멘트거든요. 그냥 코멘트. 코멘트인데 이 코멘트가 기능을 해요. 그래서 닥스트링이라고 하는데 함수와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닥스트링, 이 설명을 해줘요, 얘가. 설명하는 걸 잘 써요, 얘가. 어차피 내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기능이 뭐라는 걸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갖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 매트리얼 아까 이제 봤는데 여기에 FCK와 MC 단위 중량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하나 만들겠다. 그럼 이게 이니셜라이즈 인스턴스인데 파라메타는 FCK가 있는데 FCK는 뭐 FCK 오브 콘크리트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썼는데 여기다 아까 이제 원래 타입 힌트 하자고 그랬죠. 그죠? 아무튼 요런 게 이렇게 써주면 요거 이제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C 콘크리트 3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치면은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여기다 쓴 내용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IDE를 쓰는 거의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앞에서 요 메터리얼이라는 우리가 그 모듈을 임포트하고 또 메터리얼에 있는 콘크리트 메터리얼이라는 놈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가로를 딱 열면 여기에 필요한 FCK 그다음에 MC 얘는 FCK가 MC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 타입 힌트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타입 힌트를 써놓으면 제가 이렇게 인티저다 이런 식으로 다 보여지고 여기에 제가 아까 썼던 내용 있죠. FCK는 FCK 콘크리트 오브 FCK다. 그 다음에 이니셜 여기에 파라메타로 FCK는 콘크리트 메가파스칼 이게 단위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코딩하는 게 이제 실수할 염려가 없어진다. 이거 없으면 이게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야? 아니면 이게 이제 이거 2,300kg인데 이게 2.3톤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닥스트링이나 얘는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냥 코멘트니까. 그런데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스핑크스라는 저희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럼 걔를 돌리면 요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함수 설명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딱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어. 우리 이제 어떤 이런 데 가보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어떤 데 가보면 스핑크스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스핑크스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돌리면 얘네들을 딱 긁어갖고 구조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쫙. 웹페이지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걔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설명서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저희는 요걸 지금 설명서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딩하고 그 코딩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또 따로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얘네들이 고민했겠죠. 야, 그럼 코딩할 때 거기다가 코딩 자체가 스트럭처잖아요. 안에 큰 뭐 뭘 불러갖고 뭘 쓰고 뭐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설명을 잘 써놓으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용해갖고 돌려갖고 그것들 다 끄집어내갖고 그냥 체계화 시켜갖고 문서로 만들어져 버리면 그게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다. 특히 이제 API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덕스트링을 해놓으면은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import materials 했죠. materials가 없나? 매트리스를 이렇게 똑같은데 매트리스를 가져오고 요 헬프 매트리스를 하면은 헬프하고 가로 열고 이 매트리스라는 이 그 모듈이죠. 모듈을 이렇게 가로를 치면 이 설명이 다 나와요.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썼던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import materials 있는데 대소문자 구분하나? 대소문자 구분하는구나. 셀프 그다음에 저기서 뭐 materials 이렇게 하면 이 materials에 정의된 클래스들이 뭐 이런 게 있다.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볼트 메터리얼, 뭐 콘크리트 메터리얼, 파이프 메터리얼 뭐 이렇게 쭉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 다운을 눌러가면서 쭉 보면은 되는 아니고 정리되어 있는 거죠. 아예 그냥 파이썬의 기능인 거죠, 이거. 파이썬 그 인터프리터에. 그래서 닥스트링을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만들 때 아예 그냥 닥스트링을 같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거 따로 정리해서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것도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요게 이제 공통사항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제 테스트 넣을까 말까 하다 지금 아직 안 넣었습니다. 테스트 뭐 TDD 그래갖고 요즘에 뭐 테스트 주도, 테스트 드라이브 뭐 디벨롭먼 이렇게 갖고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그러죠. 갖고 얘네들을 만들었는데 얘가 맞는지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같이 만든대요. 그런 그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제 제가 아직 그걸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갖고. 예제만 한번 해봤는데 파이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마 다른 언어에도 다 있나 보더라고요. 화요일 날 발표할 때 제가 폴더를 잘 못 찾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못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추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 파이 테스트라고 폴더를 만들었는데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제가 폴더명을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뒤에 저는 dev라는 데 다 모아놨거든요. cd 파이썬 밑에 그때 제가 파이 테스트라고 막 찾아서 없었는데 파이 테스트 1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일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모듈 1.py, 테스트 1.py인데 이 파이 테스트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이제 pip 인스톨 파이 테스트 이렇게 설치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눌러도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미 이제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나오는데 자, 파이테스트는 현재 이 폴더 안에 있는 그 테스트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열어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한번 코드를 볼게요. 코드 점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폴더에는 모듈 1.py하고 테스트 1.py가 있었는데 모듈 1.py가 이제 메인 이제 프로그램이고 여기 보면 함수 펑션 1과 펑션 2가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한 함수만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테스트용 파일입니다. 테스트 1.py에는 임포트 파이테스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듈 1을 임포트 했죠. 함수만 들어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함수들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도 이 함수를 테스트 펑션 1 아까 여기에 모듈 1에 펑션 1이 있었죠. 그 다음에 펑션 2도 있었고 그래서 테스트 1을 펑션 1을 테스트하고 펑션 2를 테스트하는 이런 함수들만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실행하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실행하는 구문도 어디에도 없죠. 이 함수를 이 테스트 함수를 콜하는 것도 없는 상태죠. 자, 내용을 보면은 나눠서 볼까요? 두 개로 나눠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요게 모듈 1이고 요게 이제 테스트 1.py입니다. 요거를 실행해서 이 펑션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펑션 1은 뭐냐면은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아규먼트 1에다가는 곱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1하고 2를 더한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2는 이거 점수에 대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95점 이상이고 100점 이하면은 뭐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90점 이상이고 94점 이하면은 A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거를 요 테스트 쪽 함수에서는 모듈 1을 임포트해서 불러온 다음에 펑션 1을 테스트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는 거예요. 하고 펑션 1에 2하고 3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는 4죠. 그죠? 4.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죠. 5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알고 있는 값 정답이고 이쪽은 요 함수를 불러와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얘가 같으면 통과하는 거고 요것과 얘가 다르면 프로그램 잘못 짜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래서 2하고 3을 인자로 줘갖고 넘기면 4하고 5가 나오니까 요거를 앞에 것만 확인을 하면 0번째죠 리스트. 리스트가 아니라 이건 튜플이죠. 튜플로 넘어오는 거를 그 중에서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거는 4다. 요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if문처럼 얘와 얘를 비교하는데 얘는 함수를 불러온 거죠. 그죠? 모듈 1에 펑크 1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모듈 1에 펑크 1을 불러오는데 똑같이 갖고 이제 첫 번째 요소만 비교한 거고 얘는 둘 다 맞냐? 둘 다 맞냐? 왜냐면 이렇게 리턴할 때 두 값을 이렇게 주면 요거 튜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튜플이죠. 가로로 감싸져 있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잘못된 게 없어요. 얘는 그냥 확인만 한 거고, 여기는 프로그램 일부러 오류를 제가 만들었어요. 뭐가 오류죠, 지금? 밀려 쓴 거죠. 90점에서 94점까지가 A고,
그 다음에 85점에서 89점까지가 B뿔인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걸 막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 있잖아요. 80점에서 84점까지가 B 플러스라고 밀려 쓴 거예요. 이게 밀려 쓴 상태에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직 에러죠. 뭐 신텍스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만 로직 에러는 사실상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96점이면 A 플러스고 요게 답이죠. 96점이면 당연히 A 플러스로 답이 나와야 되는 되고 그 다음에 90점이면 A로 나와야 되는 거고 83점이면 B 제로로 나와야 되는 거죠. B 제로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용 함수와 펑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모듈 요 두 개의 파일을 같은 폴더에 놓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파이 테스트라는 걸 실행시키면 돼요. 파이 테스트. 자,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테스트 1.py에 보면은 여기서는 failure, failure. 그냥 실패했다. 뭐가 실패한 거냐? 테스트 펑2 그죠? 두 번째 거 그 등급 매기는 거 있죠? 여기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서 뭐가 났냐? 원래 요거는 B 그러니까 B가 이쪽에 써 있는 게 정답이라고 했죠. 정답이 B인데 얘 계산 결과는 B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달라서 그래서 B가 아니라 B 플러스로 나왔다 지금. 그래서 에러가 났다. 여기 계산 결과는 B 플러스라고 그랬고 실제 답은 B가 돼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가 fail려고 하나는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된 거는 어디 나와 있나요? 그 펑션 1 테스트한 거는 사실상 패스가 됐었죠. 한 개가 패스가 됐고 한 개가 페일러가 됐는데 펑크 1이 그 통과가 됐다는 거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이 테스트 치고 똑같이 V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이제 패스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아까 파이 테스트만 실행하면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난 것만 보여주고 마이너스 V를 붙이면 조금 다시하게 보여주는데 펑션 1을 테스트한 거는 패스가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스트가 붙은 그러니까 요걸 파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일단은 그 폴더 안에 테스트로 시작하는 파이썬 파일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서 테스트로 시작하는 펑션들을 찾습니다. 테스트로 시작하는 펑션들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시키죠. 우리가 아까 그 테스트 1.py에 어디에도 그 이 테스트 펑션 1, 테스트 펑션 2 얘네들을 실행하는 콜하는 구문이 없었잖아요. 얘가 이제 파이 테스트라는 요 그 실행 파일이잖아요. 실행 파일입니다.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그냥 얘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걔가 실행하면서 이걸 쭉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서 이제 그 사실상 뭐 요거만 코딩을 하고 얘를 안 해도 나중에 만약에 이제 요 상태대로 끝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테스트를 하더라도 뭐 보통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보긴 해요. 여기서 갖고 이제 뭐 if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name은 main 보통 이거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콜한 게 아니라 그냥 불러와 진다면 이게 이제 임포트 이 파일이 임포트 되는 게 아니라 임포트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이 됐을 때는 요걸 실행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거하고 비슷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파이 테스트를 안 쓰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if 펑크2 펑크2 95점. 아까 이거 에러 난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83점을 하면은 요게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B가 나오면은 뭐 프린트 뭐 패스 통과됐다. 그죠?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else 프린트 fail.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얼서트하고 요 구문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라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이제 제가 이제 파이썬 아까 뭐였죠? 모듈 1.py잖아요. 요걸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했죠? 아 프론트라고 썼네. 프린트가 아니라. fail이라고 나오죠. 그죠? fail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fail인데 뭐가 왜 fail인지 어디에서 fail이 난 건지 여기 if민이 이제 뭐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스 코드에 여기서 뭐 물론 이제 찾아가 보면 83점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밀렸어 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85부터 89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찾겠지만은 아무튼 아까 여기서 파이 테스트로 한 요런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뭐 패스 페일 뭐 아니면 여기다가 뭐 다른 이유를 요 계산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계산 결과 그죠? 계산 결과 펑크 2를 여기다 그냥 83을 써주고 83을 써주고 패스다. 아니면 또 여기다 또 페일이 났을 때도 뭐 펑크 2 83을 써주고 또 뭐 페일이 났다.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상당히 복잡하게 그럼 비플이 나와서 페일이 났다. 그럼 뭐 B 플러스가 나온 게 왜 페일인 건지 그렇게 하면 여기 결국 이제 뭐 83도 써줘야겠죠. 이렇게 83, 83, 83인데 비플이었어. 뭐 그렇게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83이면 비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빌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페일이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짜지 않고 이렇게 어서트만 넣으면은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 모든 코드를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분기가 자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요거를 좀 한번 해주면 좋다는 얘기고 뭐 TDD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그런 그 철학이 있더라고요. 뭐 방법론이죠, 말하자면. 그거는 아예 이런 테스트 코드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0점 넣으면 지금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논리 에러가 아니라 아예 그 70점에 해당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70점일 때는 그냥 이 그레이드에 아무 값이 없는 상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보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얘들을 케이스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에러가 나면은 요걸 또 찾아갖고 바꿔주고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데는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하게 필요한 데만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파이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그 컬버트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로 컬버트를 해보게 됐는데 공통 모듈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이런 건 뭐 꼭 암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매트리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하중도 꼭 물론 여기 암거에 필요한 하중이 있긴 한데 다른 하중들도 많겠죠. 뭐 제가 지금 현재는 암거에 필요한 것만 정의를 했는데 어스 프레셔 함수하고 뭐 서페이스 라이브 이게 서페이스 라이브 참 그게 그 표면 활화중인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한국말로 하려니까 갖고 암고 모듈에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지금 현재는
컬버트 딤스라고 했어요. 컬버트 디멘전이라는 얘기죠. 컬버트 재원인데 여기에 이제 뭐 벽체 폭, 뭐 슬라브 폭,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얘도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원을 입력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재원을 입력하는 순간 이제 몇 가지들이 쭉 같이 생성이 되거든요. 컬버트 디멘전에 보면 여기 보면 입력하는 거는 이제 뭐 스판 개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타입 힌트를 줘야겠죠. 스판 개수는 정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이런 변수명을 내가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고 해도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클리어런스 B가 뭐야? 클리어런스 B. 그러니까 폭 클리어런스라는 얘기죠. 클리어런스라는 게 뭐 꼭 높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B. 얘는 클리어런스 높이. 폭과 높이겠죠. 그다음에 뭐 월 T. 그러니까 레프트 월 두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솔직히 시퀀스 오브 레프트 월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막 이게 막 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PEP8에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줄로 쫙 쓰면 읽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4개 정도를 했고 딱 적당히 이렇게. 사실상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콤마로 해갖고 넘기면 뭐 자바스크립트도 그렇지만 다 인식하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그런 규칙에서 뭐 인자 수는 2개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자를 많이 주지 마라.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합쳐서 클리어런스 해갖고 클리어런스를 뭐 2개로 만들어도 되겠죠. 옛날에 그 선정명 사장님이 만든 그 철근양 구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매터리얼 쪽도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갖고 뭐 FCK, FI 이렇게 2개를 막 서로 비슷한 그림 묶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클래스로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일단은 지금 쫙 나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설명을 하자니 이거는 영문으로 만들었는데 변수명을 여기도 한글로 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어떻게든 쓰다 보면 골 때리잖아요. 그거 막. 네? 그죠? 옵션 같은 거 보면 줌 2 했는데 영문 어떻게 해서 줌 익스텐트라고 딱 돼 있는데 그럼 범이라고 돼 있어. 이가 왜 범이야? 범이하고 2하고 무슨 상관이야?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하면 할수록 결국 이게 영어로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이제 참 요거는 저도 참 고민이더라고요. 어떤 건 클래스로 하고 어떤 건 함수로 해야 되나? 여기는 지금 다 함수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클래스인데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함수로 하는 게 편한 게 있고 분명 클래스로 하는 게 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상 암거 프로그램의 메인인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프로젝트 인스턴스 만들고, 그죠? 프로젝트 명하고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매트리얼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다 임포트 해야겠죠? 그 다음에 불러와서, 콘크리트, 이런 리바 필요하겠고, 뭐 텐더는 필요 없을 거고요. 소일 매트리얼 필요하겠죠? 소일 매트리얼 필요하고, 뭐, 여긴 스틸하고 파이프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스틸 매트리얼하고 지금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허용량이라는 말 없어졌죠. 이제 그것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선정되면 거기에 FY하고 FU는 그걸로 정해지니까 여기다 만들어버리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스틸 매터리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이 이름에 대해서 FY가 얼마고 뭐 FU가 얼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테이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쉽게 막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 이거 일이 상당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 이제 이런 거죠. 여기다가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뭘 주면은 그 값이 뭐여야 된다라는 걸 제가 미리 줘요. 그게 그 함수를 실행한 것과 내가 미리 준 값하고 미리 주는 값은 아는 값이죠. 원래 이제 뭐 SWS 뭐 400이 뭐 FY가 얼마야라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갖고 이게 통과냐 안 통과냐 이렇게 해갖고 쫙 그 테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쫙 통과하면 문제 없어. 뭐 이렇게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테스트 주도 뭐 설계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암거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만든 거고, 공통 쪽에다가 많이 이제 제가 한 거고, 사실상 이게 아직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해 갖고 이게 물론 설계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아예. 그러니까 그 TDD라고 하는 것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TDD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본 코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골 때리더라고요. 그거 이거 보면은.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필요할 때만 테스트를 하면 되지 무조건 다 모든 걸 코드 먼저 만들고 본 코드를 만드는 거는 시간 낭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하고 다른 게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저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엄청 많대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일하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저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냥 야 언제까지 해 이것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디테일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IT 그 프로그래머들이 무서운 게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모든 업종에 다 들어가갖고 그 업종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익힌 다음에 그걸 다 코드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려는 자세가 엄청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모든 업종이 IT의 지배를 받고 특히 전문직일수록 더 물론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거는 무조건 당연히 이제 대체되겠지만 AI 같은 걸로 전문직도 만만치 않다. 전문직이라고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각 클래스명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했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엑스프레시 해놨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부력 검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부력 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다음에 섹션 프로퍼티도 제가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섹션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뭐 AI 값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클래스하고 뭐 이렇게 펑션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그래서 뭐 섹션 중에 렉탱글이다, 뭐 그다음에 뭐 서클이다, 뭐 아이거더다. 그러면 아이거더는 제가 만들어놨는데 아이거더 같은 경우에도 뭐였나요? 섹션이었나요? 섹션 프롭이네. 여기 가보면 예. 섹션 서클 그러면 뭐 여기 이제 A하고 IX, IY 뭐 이렇게 만들어놨고 아이거더. 이게 우리가 맨날 엑셀로 하면은 되게 뭐 자주 했던 그런 작업인데 뭐 그냥 똑같죠. 그냥 뭐 우리 이런 수식은 뭐 계산기들도 많이 두드려보고 했기 때문에 그냥 뚝딱뚝딱 하면 금방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독스트링을 적용 안 해놨는데 여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변수명 정할 때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룰에서는 한 글자짜리 변수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BH, 삼승 이런 거 공식을 외워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BH를 안 쓸 수가 없어. 이게 쓰는 게 진짜 편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BH 삼승 뭐 이런 거 이제 TW, TF 이런 거 무수히 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 안 지킬래. 그 룰에도 나왔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어떤 특정한 함수잖아. 얘가 이제 전체에 막 쓰이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인자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는 인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안에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IX, IY 뭐 이렇게 돼 있고 타우를 구하기 위한 뭐 쉐어 에어리어는 또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직 추가를 안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셜 코딩이라는 게 이제 이걸 이제 아직은 제가 우리끼리만 이거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ESC 방에서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근데 어느 순간 얘를 독립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퍼블릭으로 풀어버릴 예정이거든요. 풀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이거 나도 여기다가 디귿 형광 내가 추가할게 그래갖고 디귿 형광 채널 추가하고 뭐 앵글 추가하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앵글 채널 뭐 이렇게 있는데
섹션 어쩌고저쩌고는 이제 뭐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클래스를 지금 만들까 생각 중인데 개수들이에요, 개수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개수들을 이거 집안 반력 개수는 집안에다 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 집안 반력 개수하고 수직 집안 반력 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공식 하면은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철저하게 계획을 해갖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만 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뭐 그게 이제 요즘 뭐 데브옵스인가 뭐야 에자일인가 뭐 재빠르게 에자일 맞아 에자일이라는 게 이제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거를 고치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상 개발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메인이 나는 뭐 도메인이 무슨 도메인명 우리 그러면 이런 게 도메인명이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도메인명인데 그 도메인 영역 뭐 그런 뜻인 건데 아무튼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메인 지식이라는 거는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여기다가 뭐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쓸까 말까 하다가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도메인 기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나 다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사용 설명서 겸 개발 설명서긴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성 요령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 용어는 설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교과서하고 또 이렇게 기호도 달라 막. 또 책을 보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KDS라는 국가가 만든 게 있다 보니까 KDS의 각 절의 앞부분에 수록된 용어 및 기호 설명을 참조한다. 뭐 FCK, 그다음에 뭐 FCK는 뭐다라는 게 설명이 다 있잖아요. 제가 사실상 지금 요즘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그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올라와 있는 그 아래 한글들을 다 긁어다가 또 거기 있는 수식들을 수식 번호별로 해갖고 쫙 아예 그냥 통째로 코딩화하는 거를 자동화하려고 지금 막 연구 중이거든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워낙 방대하긴 한데 그 프로그램에 사용된 내용의 KDS 절번호, 수식 번호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요 도메인 기술 설명서는 사실상 이게 우리 성과품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목적물을 계산하는 과정들을 이제 여기다 쫙 기술해 주면 좋은 건데 목적하는 출력물이 있다면 목적하는 출력물에 파일을 첨부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넣든지. 실제로 근데 우리가 사실상 요 구조계산서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구조계산서 자체가 설명서나 다름없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그죠? 다 히든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 계산서에. 그래서 사실상 그 자체가 그냥 설명서가 되는 거죠. 설명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력 검토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부력 검토는 사실상 요게 뭐 안전율이 1.2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 분명 KDS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공동구 설계 기준이나 요즘에는 이게 저도 웃기는 게 이게 지하구조물을 이제 공동구 설계 기준을 다 따르잖아요. 공동구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이 접하던 구조물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하차도나 지하철 설계 기준 이런 거 보면은 다 레퍼런스가 공동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KDS가 막 통합되면서 되게 복잡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 철도 설계 기준에도 분명 지중구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여기를 참조하라고 공동구 설계 기준을 참조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통합되면서 좀 이상하게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 파일을 공유 이제 그 구글 시트나 이런 걸로 해서 공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뭐 원래 이제 친절한 계산서에는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모든 계산서에 모든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면은 어차피 어느 기준을 따랐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다른 사람도 접근해서 이걸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검토를 한다든가 오픈소스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노트를 달아갖고 여기는 KDS 몇 절 뭐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걸 띄웠으니까 제가 근데 사실상 요렇게
엑셀에다가 출력하는 거는 나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 텍스트로만 만들자. 레이텍도 나중 얘기고 일단 텍스트로만 만들자는 건데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줄 맞춰갖고 막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큰 의미. 저는 사실상 이 구조계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불만인데 외국처럼 그냥 최종 결과 요 값만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전율이 얼마다라고.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하던 거를 그대로 하고 옛날에는 손으로 써서 이걸 계산기 두드렸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다 썼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엑셀로 하는데 여기에 여기는 좀 이렇게 깨져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2.6, 0.3, 25가 어딘가에 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표시해주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이 결과만 쭉쭉 나오는 것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는데 텍스트로만 하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런 수식들이 실제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뭐 분자 분모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죠. 지금 텍스트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X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셀 이렇게 막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셀에다 이렇게 쓰고 싶다면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이 옛날에 물려있던 걸 갖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려있을 때는 얘가 값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30년 전인가? EQ 텍스트라고 만든 거 혹시 아시는 분, 다정다감에 EQ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걔는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 어떤 수식이 쫙 있으면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딱 하면 이걸 만들어주는 제가 VBA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아무튼 어찌됐건 이거는 그 나중에 엑셀 보기 좋게 만드는 거는 좀 지양하자.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죠.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 계산서가 이런 경우, 이 작업의 경우는 기존 계산서가 그냥 이 테크니컬 도메인 그 기술 설명서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걸 잘 만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저 신입사원 때 그랬지만 뭐 하나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쫙 써갖고 요거는 뭐 시방서 몇 장 뭐 이렇게 그럼 나중에 그것만 쭉 따라가면서 계산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테크니컬 도메인 기술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너무 길게. 그래서 사실상 암거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같이 어떤 코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진행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제안인 거죠. 제안이다 보니까 아마 코딩을 직접 하실 분들은 요 문서를 가끔 찾아보면서 이제 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어떻게 코드 리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남이 이제 만든 코드도 제가 읽어봐야 되고, 뭐 제가 만든 코드도 딴 분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여기 그 PEP 뭐 008 그 문서도 보면은 자기가 코딩을 하는 시간이 많냐, 아니면 자기가 짠 코드 포함이죠. 코드를 읽는 시간이 많냐, 코드를 읽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은 가독성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트란 세대다 보니까 포트란 때는 이게 변수명이 길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막 암호화 해가지고 옛날에 파일명도 길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지금 파일명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압축시켜갖고 하면 당연히 그냥 뭐 짧게 만드는 게 더 타이핑도 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길게 만들고 이렇게 남들이 읽기 좋게 만들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아마 이렇게 전체적인 클래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섹션 프로퍼티 있잖아요. 요거 보면 셀프하고 A는 그냥 단면적이네. 이게 I형이잖아요. I거든. 여기는 참 제가 저걸 추가하려고 그래요. 지금
KS 형광은 여기다 이거 구하는 공식을 만들 필요가 없죠. 형광은 그냥 값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테이블화 해가지고 그냥 규격만 넣으면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아까 우리 그 뭐죠 메터리얼에서 강제 그거 한 것처럼 이런 테이블 형태가 되겠죠 아마. 테이블 형태로 돼갖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썼거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행렬을 이렇게 리스트로 다 처리하려면 이게 복잡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행과 열, 우리가 뭐 행의 이름을 알고 있고 열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이 편하게 돼 있어.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거의 데이터베이스 급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식들이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이제 아까 이게 내가 노가다로 뭘 막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만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요 KDS 241450이라는 놈을 HWP죠. 이걸 HML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요게 HTML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아래 한글에 있는 요소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제이슨도 이제 그런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아까 그 INT 추가한 건가 보다. 여기 아까 2410 HM이잖아요. 이게 이진 파일도 여기 들어가고 그림 파일 같은 거 여기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고 다 텍스트예요. 근데 이걸 잘 예쁘게 표현한 게 요거고, 이게 이제 프리티 파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할 때 이거 그 한 구분 없이 이게 쭉 이게 막 옆으로 엄청 길게 막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프리티 파일이라는 뷰티풀 숲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HTML하고 비슷한 형태인 거죠. 실제로는 XML이죠.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다 돼 있는데 이걸 재밌는 건 얘를 읽어오잖아요. HTML을 아래 한글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래 한글에서 얘를 읽어오면 아래 한글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보면은 이제 수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스크립트로 해갖고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상 원래 아까 레이텍이라죠. 레이텍, 그러니까 수식 편집기 우리 들어가서 이게 막 타이핑하면 이게 수식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텍하고 좀 달라. 레이텍하고 좀 달라. 레이텍이라는 거는 그 편집, 그러니까 텍스트로 워드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이텍. 이게 이제 발음을 라텍스가 아니라 레이텍이에요. 텍.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조정할 수 있다 해갖고 이걸 이렇게 막 쓰는데, 이 레이텍을 보면은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tekst로 이런 수식을 막 표현하고 뭐 이런 거가 뭐 수식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그 논문 제출하실 때 아마 외국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레이텍 양식을 딱 줘요. 그럼 거기다가 내용만 바꿨으면은 2단 편집에 그 논문이 쫙 이렇게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전자출판 텍스트로 전자출판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되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찾아봤더니 HTML의 이 이퀘이션을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야. 이걸 아예 또 레이텍 형식으로, 왜냐하면 레이텍으로 넘어가는 순간 레이텍에 관계되는 함수는 많거든요. 또 레이텍을 계산할 수 있게 막 한다든가, 그거를 또 뭐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준다든가, 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떤, 그러니까 레이텍의 요 A1이라는 놈하고 A라는 값을 주면 얘를 계산해 갖고 뭘 막 던져준다든가 이런 걸 또 당연히 이제 파이썬에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아리안글에 있는 수식 편집기 그 식하고 레이텍하고는 좀 다른데 요걸 또 컨버팅 해주는 누군가가 또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에 파이썬 뭐 검색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다가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찾다 보면은 내가 하면은 금방 끝났을 것 같다. 그 찾다 보면 시간 나가. 그게 오픈소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누군가가 해놨어. 근데 그걸 찾긴 찾았어. 근데 내 마음에 꼭 안 들어. 그럼 그걸 고치는 게 나은 거냐? 그럼 계속 찾게 돼. 다른 것도 좀 있어. 그럼 또 누군가가 또 약간 고쳐놓은 게 있어. 그럼 막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사실상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려고는 생각 중인데, 아까 제가 수식하고 그 값을 구하는 거하고 그 근거를 쓰는 거하고 두 개가 이게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코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거꾸로 그냥 수식 텍스트만 쓰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값들을 다 넣어서 만드는 거를 사실상 제가 그거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복잡해요.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또 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일단은 그거는 보류 중이고 제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제가 이제 제 강좌에도 올렸던 건데 여기 핸드라이트라고 있어요. 핸드 칼크인가? 그게 상당히 제가 추구하는 거에 거의 가까운 놈이었었거든요. 외부 패키지 다루기 여기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요 i값 단면 상수값 구하는 패키지들 소개했고 저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i값, a값 이런 거 구하는 건 수식으로 다 돼요. 근데 결국은 전단 전단 플로우 뭐 타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단 관계 비틀린 계수는 결국은 FEM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FEM 해석을 얘는 해줘요. 이 모듈이. 그다음에 단위 핸들링하는 게 있었고 제가 요거 보시면 그 있습니다. 단위 제어 패키지가 이제 for all people이라고 단순 구하는 거 이거 이렇게 자기가 이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거 다 메쉬가 돼 있는 거예요. 핸드칼크는 제가 강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아이템으로 핸드칼크스 약간 수식을 손으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요건 제가 추구하는 거하고 좀 반대이긴 한데 얘는 코딩을 해요. 내가 파이썬 코딩을 하면 그걸 이렇게 손으로 쓴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게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스타일 A, B에다가 요 변수값을 대입해갖고 요 과정을 한번 고쳐준다는 얘기죠. 이거 메스케이드도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값을 보여주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거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핸드칼크라고 해갖고 이렇게 수학 그 식을 파이썬 코드로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에다가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핸드칼크를 통해서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사실상 아까 이런 텍스트 환경에서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텍스트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런 웹 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또는 콜앱 또는 사실상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은 게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열면 저게 다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가 알고 보면 웹 브라우저예요. 되게 충격적인 건데
알고 보면 웹브라우저예요, 얘가. 웹브라우저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웹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크로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웹브라우저 엔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또 주피터 노트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갖고 그럴 때는 또 이걸로 열어가지고 한번 보고.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걔 웹 환경이다 보니까 테이블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이런 수식 보여주고 이런 게 그래픽하게 쫙 보여주는 기능이 무지하게 좋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지난번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웹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다. 그러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추진하자. 지금 현재는 그냥 파이큐티 입출력은 파이큐티로 하는데, 물론 입력은 파이큐티로 하고 출력은 웹브라우저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가 여기다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 중에 여기 아웃풋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이거든요, 창. 여기에 어떤 큰 글씨 크기 조정하고 뭐 이렇게 어떤 아이콘 집어넣고, 이게 벡터 그래픽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SVG. 그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이 테이블이 이게 딱 보면 HTML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얘가 그 QT 에디트라는 놈이죠. 근데 걔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구조계산서를 만든다 그러면은 텍스트만으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당연히 수식도 들어갈 수 있겠죠. 수식도 아까 말한 이런 수식, 이렇게 보여지는 수식.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게 단점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수식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상 수식을 보면 분자, 분모, 뭐가 비례관계고 뭐가 반비례 관계고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는 딱 봐도 되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하고, 이제 그걸 다 제가 스터디하고 뭐 어떤 모듈들을 만들어 갖고 완성하고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일단은 공통 모듈들을 먼저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진행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칼버트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여기에 사용부 슬래브 재원이나 이런 건 아까 그 컬버트 디멘전을 만들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컬버트 디멘전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 재원만 있으면 나머지 계산은 이제 그 재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쫙쫙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 상부 슬라브 이렇게 요 값을 구하고 요 값을 구하고 요 값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갖고 서메이션 하는 거죠. 요걸 코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요즘엔 또 챗 GPT라고 써보셨나요? 챗 GPT를 통해서 뭐 빙도 이제 거기에 뛰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할 때. 빙에는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죠? 빙은 나 저 웨진가 뭔가 그건가 띄우기 싫어가지고 걔는 그거 아니면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이놈들이. 크롬에서는 안 들어간대. 섹션 익스파이어드 됐다고? 아, 이게 웹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엣지를 띄워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딩하기가 되게 좋아진 게, 물론 얘가 다 모든 걸 해주잖아요. 제가 몇 가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엣지를 띄우라는 얘기죠? 업그레이드 했다. 저기 있네. 맨 오른쪽이. 이건가요? 맨 오른쪽이. 이거? 예, 그거. 그거는 그 밑에다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한강에 가설된 교량 중 주지간장이 가장 긴 교량은. 저는 이게 일반적인 지식들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다시 해보세요. 응답. 네. 마곡대교입니다. 총 길이가 2.9km이고 광화대교가 이게 그래서 주지간장이라는 말을 이해를 주지간장이 무엇인지 아니? 주지간장은 다리의 중앙에 있는 가장 긴 보를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비슷한 질문을 해봐도, 근데 의외로 이 한강상의 주지간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웹에서 검색을 해봐도 주지간장은 안 나오거든요. 그 경관 자체를 우리가 잠실대교의 경관장이 얼마지? 찾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얘가 학습을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써먹기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부터 n까지 더하는 파이썬 코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얘가 엄청 쉽게 만들어져요. 나도 그 DX를 네. 만드는 네. PIP가 또 있더라고요. 네. 얘한테 안 했어요. GFX 만들면 TI할 수도 있죠. 그 DXF 파일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주니까 PIP를 찾아서 만들어줘. 그러니까 점 P1과 점 P2를 입력받아서 선을 그리는 선을 그려 이습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DXF로 출력하는 DXF는 뭐 당연히 되겠죠. 찾는 거 보세요. 된다니까요. 웬만한 건 다 된다는 얘기야. 보면은 setQ P1, 그 get 포인트점 맞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첫 번째 점이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입력받고 커맨드 라인 한 다음에 P1, P2하고 땡땡.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코드들도 실제로 그 웹상에 많이 올라가 있고, 그죠? 웹상에 없는 거는 얘는 바본 거죠. 주지간장 이런 거 한강상의 교량에 사실 실제로 우리도 찾기 힘들어. 내가 검색해갖고 못 찾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 만들면서 내가 아까 뭘 썼냐면은, 자, 제가 아까 그 KDS 그 수식 번호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4.1 다시 수식 번호가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 수식 번호를 내가 거꾸로 찾으려면 이 패턴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러니까 패턴 4.1-1 패턴에 맞는 이게 이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 이걸 코드로 만들려면 야 맨 처음에가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가로 닫혀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숫자 있고 점 있고 그 다음에 짝대기로 돼 있는 이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이야 이런 것들을 다 그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쉽게 찾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되게 까다롭거든. 난 레귤러 익스프레션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해. 정규 표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얘가 완전한 코딩으로 만들어주긴 쉽지 않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여기서 이제 막 찾아서 썼잖아요. 이렇게 뭐 구글링 해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대신 해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코딩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구글링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뭐 프로그램은 안 배워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닌 거죠. 그것들을 조금조금한 걸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합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다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다. 뭐 얘는 이런 거 뻔히 거짓말해요. 이런 거 막 그래갖고 야 마곡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마곡대교의 주지간상은 아까 얼마나 했어요? 2930인데 2930m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면 총 길이가 2930m인가? 바로 또 여기는 사과는 안 해. 얘는 항상 사과하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지간장은 금세 바꾸잖아요. 1090m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완전히 우리 시험 볼 때 그 허위 진술서 쓰고 나가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엉뚱한 거 막 쓰고 막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거는 검색해갖고 뭐 여기서 쓰는 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50세의 남자인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소설책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이거 만드는 원리를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단어들을 같이 그러니까 단어들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뭐가 같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하고 누구예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꽃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출현 빈도수가 엄청 많은 거죠. 꽃과 아름답다는 거에 이제 그게 거리가 가까워. 그럼 이게 빈도수가 높으면 이제 꽃은 아름다워.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얘는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게 일반적인 거는 얘가 생성의 AI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챗GPT4가 나왔는데 걔는 그림을 넣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 그림을 설명할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그 챗GPT에 대한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혁명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IT 업종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심지어 챗GPT를 만든 사람도 인터뷰를 하는데 통제가 지금 현재 통제를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사람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아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뭐를 넣으면 뭐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앞과 뒤, 그러니까 데이터와 결과 그 사이를 걔가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챗GPT는 이제 이렇게 좋아진 거는 자기가 막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도 학습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얘가 막 아까처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거는 너는 좀 문장이 별로야. 이렇게 하면 지가 이제 그거 갖고 학습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내가 혼나는구나. 그래서 막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더 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거를 적절하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폭 100, 너비 200, 높이 100인 전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 코드가 있으려나? 코까지 만들어갔네. 근데 이게 아까 텍스트가 중요한 게 텍스트는 얘가 막 학습할 수 있잖아요. 긁어다가 웹에서. 근데 이게 우리 3차원 모델러 중에 이렇게 텍스트로 모델링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얘한테 물어보면은 그걸로 이제 걔를 실행시키면 이제 스크립트처럼 걔가 이제 3차원 모델링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하고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로 막 캐드에서 이렇게 막 클릭해갖고 이렇게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그런 3차원 그 모델러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가지고 그 명령으로 이제 그럼 그거 긁어다가 거기다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아무튼 그런 3차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미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AI 시대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야 물속인데 뭐 펭귄이 수영하고 있고 여기 뭐 문어 발이 보이게 뭐 하나 그려줘. 그럼 지가 알아서 말로 하면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공학적인 것도 과연 할 것인가?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완벽하지 않고. 근데 공학적인 거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론 언젠간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벌써 1시간 반. 네. 그러니까 오늘도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혹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업무는 언제 보십니까? 이거는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받죠. 돈은 언제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사실상 뭐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개인적인 얘기죠.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사실상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보다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자,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는 이게 뭐 끝나고 식사는 아까 김밥을 했으니까 맥주 한잔 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도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자, 그러면은 또 단톡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